빰. 아우, 멀쩡하게 등장했어요. 그 흉측한 의상은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옷을 좀 크게 입거든요. 확실히 그렇게 보니까 내가 살이 많이 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 진짜 살 뺄게요, 제가 진짜. 아무튼 자, 지금부터 우리 중세고의 특징하고의 한번 의미론까지 한번 정의 쭉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세국어부터 봅시다. 자, 중세국어. 이제는 조금 더 한국어만의 특징. 앞에서는요, 우리가 그 한글, 그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냐에 집중을 했다면요, 이제는 실제 문헌에서 어떻게 표기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표기의 특징입니다. 일단은 종성표기, 이어적기, 붙여쓰기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붙여쓰기는 뭐예요? 자, 중세와 달리, 그러니까 현대와 달리 중세는요,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붙였어요. 그것도 있고, 종성표기는요, 우리가 지금은요, 솥 이런 것처럼 어때요? 티읕 오고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지만 표기 자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당시에는 무조건 이 8가지만 쓸 수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마법사야, 요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죠. 꼭지응이에요, 꼭지응. 그냥 이응 아닙니다. 이걸로 24년 수능인가 23년 수능에서 한번 페이크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어적기. 자, 이어적기. 이어적기는 뭐냐? 말 그대로 연음해서 표기한다는 거예요. 남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적지 않고 어떻게 적어요? 남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적는 걸 우리가 이어적기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연철이라고도 합니다. 연철. 이렇게. 연세대 철학과 아니고요. 연철. 네, 아는 분이 연세대 철학과를 다녀서 뭔가 표현이 익숙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래서 실제 예시를 보면요, 저기 얘도요,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얘가 이렇게 가서 이어적기가 됐죠. 얘도 어떻게 됩니까? 농 플러스 이인데요, 얘가 저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다 표기도 보면은 디귿, 미음 여기 안에 허용된 걸로 다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좋아요. 굿, 넘어갑시다. 쌤, 근데 얘는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따지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예외예요, 하나의. 그러니까 얘는 조금 특징이 좀 있습니다. 얘는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좀 분석이 좀 덜 된 친구예요. 여린 히읗 이 친구가 우리말에 있을 수가 없는 발음이거든요. 근데 왜 글자가 있었지? 이게 문헌이 제대로 남아있는 게 많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추측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냥 예외적인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표기법의 종류 같은 것도 보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우리는 이어적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끊어적기로 가게 되는데요, 요 사이에 과도기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거듭적기라는 게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쓰죠. 물을 요렇게. 하지만 근대국어로 오면서 물을과 같이 끊어서 쓰게 돼요. 하지만 이 사이의 표기에서는요, 물을과 같이 얘네 둘을 둘 다 해버린 거예요. 끊어도 좋고 이어도 좋고. 완전히 서비스 팍팍 넣어준 그런 식의 표기도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요, 요게 학교 선생님들 그렇고 많이 잘못 가르치시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가르치시면 다들 팔종성법보다 종성부용초성이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명백하게 틀린 개념입니다. 왜? 그냥 범주가 달라요. 자, 여러분, 종성부용초성은 왜 얘기한 거냐면요, 우리 초성자 만들고 중성자 만들었지만 초성자와 종성자는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추가로 만들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종성부용초성이에요. 즉 이거는 제자적인 측면에서 글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팔종성법은요, 얘는 그냥 표기예요, 표기. 그러니까 표기 과정에서만 필요한 거고, 종성부용은 제자 과정입니다. 애초에 범주가 완벽하게 달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 의문을 볼게요. 자, 의문. 자음, 모음, 성조,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일단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 자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어두.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어때요? 갑처럼 종성에만 이렇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초성에도 올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현재는 거의 다 된소리에 대체되었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현재 때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모음도 어때요? 아래야. 지금 안 쓰이죠? 지금 거의 안 쓰이고 이걸부터 형성된 글자도 안 쓰인다. 자, 얘를 통해 형성된 글자가 뭐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거 있어요.
관용격 조사 에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은 안 쓰이니까. 오케이? 그리고 모음조화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이게 어떤 게 있었냐? 모음조화가 결국 하려면은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뭐예요? 껑충 깡총 깡총이죠. 얘네는 플러스적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적인 거잖아요. 이런 거. 자, 얘는 어떻게 보죠? 사분면이라고 있어요. 이게 4분면이 있을 때 여러분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이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아래아 이렇게까지가 양성입니다. 어떤 거 있냐? 아, 오, 아래아 이런 게 있고요. 요 방향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서 음성입니다. 애초에 음성이 지금 어때요? 음성이잖아요. 음성. 아예 단어의 형태가 힌트가 있네. 음성. 그래서 어떤 거 있냐? 이런 것들이 음성입니다. 반면 얘는 중성이에요. 중성모음이기 때문에 얘네는 뭐 큰 차이가 없다. 얘네는 뭐 어디에도 끼고 뭐 그래요. 막 완전히 양성에만 결합한 경우도 있고 뭐 음성에만 결합한 경우도 있고 둘 다 결합한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방금 돌아가서 여러분 양성모음, 음성모음, 중성모음 아까 우리 한 번 더 분석했었는데 그렇지, 요거 설불축, 설서축, 설축 얘 뭐예요? 중성, 음성, 양성 요거 한 번만 더 기억합시다. 수능에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아무튼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세국어에 뭐가 있었죠? 제가 하는 지금 경상도 말처럼 성조라는 게 있었죠. 성조. 소리의 높낮이를 말하는데 소리의 높낮이.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성, 상성, 평성이란 게 있는데요. 얘는요 그냥 높은 소리야. 가. 얘는요 가 이렇게 된 거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은 낮은 소리 가 이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요게 있다가 나중에 점점 사라지죠. 다만 이것만 좀 알아두세요. 요 친구는 제가 첫 번째 의문론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얘는 나중에 장음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거는 가, 그 다음에 가 이런 식으로 그냥 낮게 높게 부르기만 하면 되지만 얘는요 낮았다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데 시간이 얘네보다 상대적으로 더 오래 걸려요. 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길게 발음한다 상대적으로. 이런 거 있고요. 자, 국외음악. 이 당시에는 국외음악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국외음악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국외음악 있죠. 자, 국외음악가요. 공시적 국외음악가 있고요. 역사적 국외음악가 있습니다. 자, 공시적 국외음악은 어떤 것이냐? 이게 우리가 배운 그거예요. 디귿, 티읕과 자, 형식, 형태소, 이가 만나는 거. 그래서 지읒과 치읒이 되는 거. 요게 우리가 말하는 공시적 국외음악입니다. 어문 규범적인 국외음악이죠. 하지만 역사적 국외음악은요. 그냥 얘네랑요. 이거. 얘를 통틀어서 국어사에서는 그냥 얘네 형식 형태소라는 조건 없이 그냥 싹 다 국외음악의 대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보시면요. 표디 이게 어떻게 돼요? 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중세 때는 표디였다가 나중에 점점 표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부텨 얘도 어떻게 됩니까? 얘는 분석해보면 티읕 반모음이 어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치읓으로 교체가 되지만 중세 당시에는 그대로 이 형태로 썼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모음조화라는 거 한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평순 모음 위주. 당시에는 원순 모음을 거의 안 썼어요. 물도 물, 불도 불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음법칙. 당시에 두음법칙이 없었기 때문에 임금도 님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나중에 뒤에서야 임금이라고 바뀌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외음악, 우리가 아는 국외음악은 두 개예요. 그래서 우리 어문규범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시적 국외음악, 그리고 역사적으로 국외음악가 됐다고 할 때는 그냥 형식, 형태소라는 조건 없이 그냥 다 빼놓고 다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넣어놨었는데 이것도 다 한번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풀어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만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 문제. 자,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답이 중요해요, 이게. 자, 답은 일단은 5번인데요. 3번이 중요해요. 방점이 있었는데 강약. 자, 방점은 곧 있으면 이건 뭘 표현하는 거죠? 얘는 성조를 표현하는 거고요. 성조는요, 높낮이입니다. 달라요. 세기랑 높낮이는 달라요, 여러분. 낮은 것도 세게 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높낮이지 이거는 강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저 재수할 때 현역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틀렸어요, 저.
아우, 누가 내신지 몰라. 참 문제를 너무 잘 만들었어. 제가 울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이게 페이크 치기 좋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언문 가볼게요. 체언. 자, 체언에는 요 두 개가 있었는데요. 얘는 나온 적이 있고 얘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히읗 종성 체언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원래 형태가 히읗이 더 붙어 있는 거야. 문제. 그러니까 갑자기 막 안 나타나다가 갑자기 막 히읗이 갑툭튀하고 그래요. 이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 보이는 가잘입니다. 가을이란 뜻이에요. 가을. 어떤 식이냐? 이렇게 가을 단독으로 쓰였죠. 이때는 히읗이 드러나지 않아. 가을 흥이 씹히기도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어떻게 돼요? 변방의 가을의 기러기 소리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쓴 거예요? 이거에 관형격 조사 이걸 붙인 거예요. 근데 결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히읗이 갑툭튀 해버려요. 갑자기 갑툭튀. 이런 체언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가 기역이나 디귿 같은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센 소리가 일어나요. 어떻게? 얘 어떻게 돼요? 가잘 과예요. 과. 근데 여기서 히읗이 갑툭튀해서 얘랑 만나서 거센 소리가 되게 돼서 히읗이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갑툭튀하는 용언이 있다. 이게 뭐다?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역 고경체언이 있는데요. 기역 고경체언. 그러니까 얘가 의문적 환경에 따라서 뭔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그리고 기역 둘 다 나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얘는요 뭐 단독 사용. 얘는 뒤에 어미 올 때 조사 올 때 여러 가지 또 형태가 많아요. 그냥 일부만 알려드리자면은 얘는 그냥 단독으로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무란 형태 썼어요. 근데 이거는 뿌리 깊은 나무는 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역 더하기 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좀 특이한 친구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좀 특이해가지고 아직까지 수능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문형으로 나긴 좀 그렇고 보기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지문형을 하기엔 내용이 너무 좀 짧기도 한 것 같고. 예전에 한 번 근데 제가 사설에서 지문형으로 나온 거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됐고 이제부터 조사 형태만 볼 거예요. 조사는 주격, 목적격, 관형격 볼 건데요. 이 정도는 외워줘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넣은 겁니다. 자, 주격 조사는요. 이만 사용되었어요. 가는 없어요. 가는요. 17세기 이후 문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자,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는 그냥 이가 붙고요.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는 이가 붙고요. 이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요. 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이거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그냥 끝에 짝대기 있는 애들. 어떤 거 있냐면요. 괴 이런 거 있잖아요. 얘도 이 모음으로 끝난 거예요. 맨 끝에 짝대기가 있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얘도 끝에 짝대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모음으로 끝난 체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일단은 사람 플러스 이 이렇기 때문에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뒤에 이가 붙죠. 그 다음에는 얘는 부티에 이렇게 불휘 아무것도 안 붙고 이런 식으로 얘도 쌤 부처는 이거는 왜요? 이거는 짝대기를 왜 안 봐요? 라고 하는데 이거 짝대기 없으면은 이것만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완전히 티에같이 티에는 어때요? 얘가 없어도 티어로 남잖아. 그러니까 때도 소리가 남는 애들 그런 애들 우리가 짝대기로 끝난 애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문제에서 어떻게 페이크를 내냐면요. 여기서 주격조사 미가 사용되었다 이래요. 틀렸죠? 얘는 이가 사용된 거지만 연음이 된 겁니다. 이거 많이 페이크네요. 저도 낼 거예요, 문제. 그러니까 뭐 이 형태 같은 거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전혀 안 되겠죠? 이 형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왜 이밖에 안 쓰니까. 오케이? 그냥 연음이 된 것 뿐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됐고,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 목적격 조사는 지금 현대랑 비슷한데 자음동화, 그러니까 모음 조화가 섞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도 어때요? 을과 느르로 나뉘잖아요. 자음이 있냐 없냐.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음성 모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과 을, 랄과 를로 나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받침 뒤에 오는 애들은 요거 연음된 거에 주의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를과 이 를은 다르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것도 페이크 낼 수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인데요. 관형격 조사는 우리가 지금 의 쓰잖아요. 얘는 중성이니까 빼고 얘 뭐예요? 그렇죠. 얘 음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나눠요? 그러니까 중세 때도 이거랑 이렇게 두 개를 나눴고,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예외적인 친구로 시옷이 있었습니다. 자, 양성모음을 끝나는 유정명사. 유정명사한 게 뭐예요? 지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친구들. 이거를 유정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으로 끝나면은 요렇게. 왜? 아래아가 양성이니까. 음성으로 끝나면은 요렇게 쓰고요. 무정. 그냥 스스로 못 움직이는. 뭐 아니면은 그냥 뭐 동물 같은 거.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사실상 뭐 인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뭐 아니다. 동물도 이거 써요. 그러니까 유정명사. 진짜 말 그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애들. 그게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애들이 유정명사고요. 무정명사는 그냥 아니거든. 식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면은 거북이가 거북이거든요. 이게 사례로 거북이라고 쓰는 용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유정명사에는 동물도 포함된다. 그냥 스스로 걸어 다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식물 같은 거. 아니면은 존칭의 유정명사. 뭐 이겠어요? 뭐 누구 님자 붙는 이런 애들. 뭐 아니면 공자, 맹자처럼 자자 붙는 애들. 이렇게. 자, 나라는 뭐예요? 그냥 무정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시옷 붙인 거고. 부처님은 어때요? 부처님은 높여야 되는 분이잖아요. 존경을 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옷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약간 의미론적인 건데 의미가 조금 변하기도 해요. 의미는 확대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합니다. 뭐 오랑캐가요. 원래 오랑캐는 저쪽 만주족, 청나라 그쪽 청나라 그런 사람들만 말했는데 그냥 싹 다 그러니까 오랑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다 오랑캐였던 거야. 밑에서 오면은 외국어, 북로, 남우에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근데 북로, 남우는 우리가 아니라 그쪽이구나. 중국에서 쓴 말이구나. 아무튼 오랑캐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북쪽에서 오는 이민족은 오랑캐인 거예요. 그리고 감투. 야, 쟤 감투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면 모자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벼슬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야, 지귀 이런 거. 자, 임의의 축소. 자, 계집. 자, 계집이란 게요. 지금은 어때요? 아유, 저 계집이라면 굉장히 꼰대 같은 되게 쓰레기 같은 인간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여자 전체를 계집이라고 가르쳤대요. 마찬가지로 남자도 전체를 그냥 놈이라고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사람 전체를 놈이라고 가르쳤는데 지금은 놈이라고 하면은 남자를 비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계집도 여자를 비하하는 표현이고 이렇게 의미가 축소됩니다. 그리고 어리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리석다, silly 이런 표현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진짜 young으로 갔고요. 어여쁘다도 어때요? 원래는 가엾다 이런 말이었는데 지금은 예쁘다, 어여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된 거.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제가 저기 넣어놨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세국어의 문장입니다. 자, 중세국어에서는 크게 두 개 볼 거예요. 객체높임법하고 의문문. 요 두 개가 조금 현대국어랑 다른 게 있어서. 객체높임법. 자, 우리 옛날에 객체높임 배웠을 때, 저번 주에 객체높임 배웠을 때 떠올려 봅시다. 우리 객체높이면 선어말 의미가 없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뭐 현대국어는 어때요? 주체높임은 시 같은 선어말 의미가 있었지만 우리가 객체높임법은 선어말 의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However, 우리 중세국어에는 삽짭짭 얘네가 있었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알아주시면 됩니다. 삽짭짭 이렇게.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문제처럼 삽짭짭이 결합한 형태가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것까지 몰라야 됩니다. 그냥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오케이? 됐죠? 뭐 이게 뭐 어디에 접속하고 이런 거는 전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의문문 가봅시다. 의문문. 자, 의문문이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요. 의문 보조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상가 벌아. 그냥 뒤에 보조사 바로 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지금 바로 해석하면요. 상인가 벌인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서술격 조사가 무조건 붙어야 돼요. 지금은. 하지만 중세 때는 그냥 바로 보조사 하나로 끝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자, 판정의문과 설명의문. 얘기했어요. 판정의문 OX, 설명의문은 주절주절. 자, 경상도 분들 위해서 먼저 설명해 줄게요. 자, 여러분, 밥 머문나. 나도 갑자기 헷갈린다. 밥 머문노.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머문노. 밥 머문노 하면은 내 뭐 돼지국밥 묻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내 돼지국밥 묻다 설명하죠? 밥 머문노 오로 끝나죠?
설명 의문문입니다. 네, 니 뭐 좀 묻나? 라고 하면은 묻다, 안 묻다 이렇게 되죠. OX죠. 판정 의문문이죠. 묻나, 계열이죠. 계열. 요렇게 이걸로 외우시면 돼요. 경상도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묻나? 니 뭐 좀 묻나? 라고 하면 OX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열, 로 끝나는 친구들이 오면요. 그거는 다 판정 의문문이고요. 오계열, 고, 이런 거, 뭐하노? 이거 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설명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좋아요. 자, however, 얘네는 다 괜찮은데 2인칭 주어. 만약에 주어가 2인칭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다 쌩까고 니은다가 쓰여요. 자, 내 어디 가느냐, 너 어디 가느냐인데 너잖아요. 너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는다 무조건 쓰는 겁니다. 설명이든 판정이든 상관없이. 오케이? 네, 이런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아요. 그리고 요거 보조사가 있다라는 거, 보조사 요거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굿. 요 정도는 좀 외워주세요. 외워주는 게 좋아요. 자, 됐고 바로 의미로 넘어가 볼게요. 의미로는 한 10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의무론. 자, 요 어휘 분류인데요. 요거는 크게 도움은 수능에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을 건데 보기나 이런 데서 약간 당연하게 안다는 걸 전제로 낼 수 있어요. 자, 먼저 고유어 뭐죠? 순우리말이죠. 순우리말. 자, 그다음 한자어는 말 그대로 한자어고 외래어는 말 그대로 외국에서 들어온 말인데 우리말에서 이제 우리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거. 버스, 마스크 이런 거. 혼종어는요. 젤라가 맙소사죠. 얘네 짬뽕 된 거예요. 그 팽버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자어랑 외래어가 섞인 거. 이게 혼종어죠. 오케이. 이렇게. 이거 포도 한자어인 거 아셨어요? 굉장히 포도 한자가 어려운데 그래서 요새 막 그런 거 떴잖아요. 이렇게 포도 이렇게 써도 막 알아본다면서. 오케이? 이런 거 있습니다. 오케이? 나 오케이 몇 번 얘기한 거야? 아무튼 됐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다의 관계와 동음의 관계부터 볼게요. 여러분, 다의 관계는 뭐죠? 말 그대로 많고 뜻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가 뜻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손도, 이 손도 있고, 일손의 손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거. 동음의어는요,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를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소리만 같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뒤에 내가 안 넣어놨네? 왜 안 넣어놨지?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리만 같으면 돼요. 다 괜찮아요. 붙이다 있죠? 그리고 이거, 붙이다. 얘도 발음이 어떻게 돼요? 이거죠. 발음은 같죠?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동음의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잘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소리만 같으면 돼요. 동음의 관계는. 형태도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형태가 같으면은 동철자 동음의어, 형태가 다르면 이철자 동음의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전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이르다를 쳤을 때 1, 2, 3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머리글로 이렇게 작게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글씨로 된 거는 뭐냐면요. 이르다에서 뜻이 다른, 어원이 다른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끼리는요. 다 동음 이의 관계예요. 하지만 요거 이르다 안에서 1, 2, 이 안에서도 1, 2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단어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르다를 검색했을 때 여러 개 이르다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동음 이의 관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얘네는 뭐라고요? 다의 관계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다의 관계를 보면요. 이 다의 관계도요. 뭔가 의미적으로 다 연관성은 있어. 하지만 가장 가운데 핵심이 되는 친구가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손도 보면요, 여러분. 손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너무 못 그린다. 이게 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돼서 일손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핵심이 되는 의미를 우리는 중심적 의미라고 합니다. 반대로 약간 좀 추상적이고 이렇게 주변적으로 퍼져나가는 의미를 주변적 의미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코 하면 요게 바로 떠오르잖아요. 이게 중심적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콧물을 코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주변적 의미가 되는 거겠습니다. 오케이. No problem.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어의 의미 관계 한번 볼게요. 의미 관계. 의미 관계는 크게 비슷한 단어의 유의 관계, 반대되는 거의 반의 관계, 그리고 하나가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상하 관계,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유의 관계부터 볼게요. 이거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말해요.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요. 고유어 하나랑 한자어 여러 개 이렇게 대응되는 경우가 많아요. 먹다, 섭취하다, 식사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유의 관계, 이건 뭐예요? similar이라는 뜻이죠. similar. 비슷하다라는 의미예요. 동의, 완벽하게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문장 내에서 바꿔 쓸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보세요. 자, 놀 겨를이 없다, 놀 틈이 없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틈과 겨를이 유의어 관계라는 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온다는 괜찮지만 문 겨를으로 바람이 들어온다? 이거 좀 이상하죠. 그런 것처럼 완벽하게 대체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다. 완벽하게 대체해서 쓸 수 있으면 그거는 유의 관계 아니라 동의 관계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반의 관계입니다. 자, 이거 제가 지금 바꿔놨어요. 아마 여러분들 개념서에서는요, 얘를 이제 정도 반의어라고 배웠을 수 있고요. 얘를 뭐 방향 반의어라고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지금 이렇게 했냐면요. 이게 지금 연계교재에 지금 이게 정도 반의어와 방향 반의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연계교재에 지금 등급 반의어, 관계 반의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맞춰 놓은 겁니다. 그냥 아시겠죠? 자, 여러분 반의 관계. 반의 관계는요. 다른 건 다 동일하고 하나만 달라요. 성립이에요. 아버지와 딸은 어때요, 여러분? 성별도 다르죠. 세대도 다르죠. 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반의어가 안 됩니다. 근데 뭐 길다와 뭐 짧다는 다른 건 다 똑같고 길이적인 요소만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상부 반의어는 뭐냐? 이거는요, 무조건 A가 아니면 반드시 B인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게 아니면 반드시 산 거죠. 언데드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다와 살지 않다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부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부 반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급 반의어는 뭐냐면 약간 등급을 따지는 거예요. 등급. 뭐 길다의 이건 어떤 특징이냐면요. 둘 다 부정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길다 짧다, 길지 않다, 짧지 않다 둘 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등급 반의 관계로 보는 겁니다. 다음 관계, 이거는 약간 관계성 아니면은 방향성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와 오다는요. 그러니까 특정 기준이 이렇게 있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가면은 가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오다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는 이런 거를 관계 반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다 오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스승 제 뭐 대표적인 예시로 스승 제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뭐 바로 문제를 보시면은 뭐 관계 반의어에 포함된다. 가다 오다는 제가 방향에서 된다고 했죠. 자, 4번 길다를 부정 길지 않다는 짧다. 이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알잖아. 이거 부정하면은 이거 되잖아요. 같다도 포함해야 되는 거. 이거 아시는 거고 나머지는 뭐 다 되니까. 되죠? 오케이. 자, 상하관계입니다. 상하관계. 상하관계는 다 아시는 거예요. 뭐냐? 과일 밑에 뭐 있어요? 과일 하면은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뭐 이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하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어, 하위어라고도 하고 상의어라고도 하고요. 하의어라고도 해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함하는 단어고 이거는 포함되는 단어를 말해요. 얘가 상의어고 얘가 하위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상하위어는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근데 여기 또 위에 뭐 있을 수 있어요? 음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게 또 상위어가 되는 거고 얘가 또 하위어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위어는요 상위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과는요 당연히 과일이에요. 하지만 과일이라고 해서 당연히 다 사과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 하위어가 되는. 뭔 소리냐? 사과이면서 포도일 수는 없죠. 이렇게 같은 레벨에서는 교집합 이게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읽어보시고 이거 기출이 유명한 기출이에요. 이게 상하이어에 대해서 되게 다뤘던 기출이라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됐고 요 문제는 꼭 풀어보세요. 지금 같이 풀어볼게요. 요게 아마 나올 수 있으면 되게 좀 독특한 유형이라서 좀 재밌어 보여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행을 꼭 해외로 가야만 맛인가의 맛은 기억과 다의 관계이다.
자, 맛. 뭔가 여기서는 이로 쓰인 것 같죠? 이? 뭔가 기분인가? 이런 거. 약간 만족스러운 기분이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다이관계 표시돼 있잖아요. 기억과 다이관계이다. 오케이. 음식에 설탕을 넣어 단맛을 내다. 그럼 여기 단맛인데 이거는 맛의 하이어. 오케이. 됐고 쓴맛도 하이어다. 그렇지. 오케이. 자, 내가 본 영화 정말 재미가 있었어의 재미는요. 말 그대로 진짜 흥미, 그러니까 뭐 내가 주식으로 재미를 봤다 이것보다는 진짜 흥미에 관해서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 재미가 있었어가 이게 만약에 약간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뭐 얘가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유의관계라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유의관계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유의관계라면 기업과는 다이관계가 된다? 다이관계는요 여러분 하나의 단어 내에서요. 형태가 재미와 맛으로 이미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게 하나의 단어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네, 그래서 답 3번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익을 본 상인이 있었어. 여기죠. 자, 이것의 이익과 디귿이 유의관계라면은 당연히 이거는 시력 테스트죠? 이거 들어가야지. 오케이. 자, 흥미가 반감된다의 흥미와 이익 사이에는 의미가 흥미랑 이익이랑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넣을 수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오, 딱 31분.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드디어 끝입니다. 드디어 4주간의 강의가 끝이 났어요. 휴, 저 너무 힘들었어요. 올해는 뭐 좀 나름대로 준비는 했는데 제가 올해 지금 건강도 안 좋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잘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뭐 지금 이거 영상 끝나고도 자료는 빠바바바 계속 올릴 거예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 잘 챙겨 봐주시면 좋겠고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봐주시면 좋겠고요. 언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그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노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온앤오프의 Show Must Go On이라는 노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는 우주를 닮아서 더욱 번져간다.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곧 우주가 되겠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무튼 뭐 난 올거리 말 못하거든요. 아무튼 그랬고요. 자, 4시간 동안 제 수업 들어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쪼록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물러가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수능 전에 한번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